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만 역사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삼국지 속에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행적은 모르는 두 명의 군웅 유표와 유언에 대해 다루어 보는 시간입니다. 재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삼국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간단히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지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말 중국에서 일어난 역사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진시 왕제가 진이라는 이름으로 7국으로 갈라진 대륙을 통일. 하지만 가혹한 정치로 나라가 흔들리게 되자 이에 일어선 한과 초의 통일 쟁패 후 한으로 통일된 중국이 약 400년간 이어집니다. 하지만 말세가 되면서 황간의 전행, 부정부패, 매척, 군벌, 밀란, 사이비 종교 등등 천하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십상시의 전행, 백정 출신의 외척, 하진의 대두, 이들의 알력 끝에 하진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양주의 군벌이었던 동탁은 군대를 끌고 들어와 중앙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각지의 군웅들은 18로 제후군을 결성하여 동탁군에 대항하지만 무능한 군웅들 대신 관우가 수리식기도 전에 화웅의 목을 벤다던가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여포와 대결을 벌여 퇴각을 시키고 동탁이 이에 기세가 꺾여 장안으로 천도한다. 여기까지가 연희의 내용인데요. 사실 실제 역사는 좀 다릅니다. 각지의 군웅들이 지역에서 동탁에 대항할 수 있도록 판을 짠 인물들은 주비와 오경이라는 인물들로 동탁에 충성하는 척하면서 유력 인사들을 관내의 태수로 배치하도록 종용합니다. 이에 원소를 맹주로 한 군벌들은 동탁 토벌군을 일으켰고 병력은 수만에 이르렀지만 이익에만 급급할 뿐 동탁과 제대로 싸워본 건 원술의 수하로 장가한 송견이었죠. 양인 전투에서 서영에게 패배한 뒤 화웅, 여포, 동탁을 물리치고 낙양까지 진입한 송견은 옥새를 발견한 뒤 원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삼국지에는 유비, 조조, 송견 등등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주인공 유비의 입촉의 기반이 되는 형주와 익주에는 각 주의 주인인 유표와 유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유표와 유언, 이들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유표가 부임할 당시의 형주는 그야말로 막장이었습니다. 중앙정부를 따르지 않는 족당의 도적들이 난립해 있었는데요. 유표는 지역의 저명한 인사인 채씨 가문과 협력하고 괴량, 괴월과 같은 명사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괴량은 말합니다. 인의의 도를 행하면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모든 게 다 정상이 될 것인데 왜 군사를 낼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했고 괴월은 말합니다. 이들을 유인한 다음 악인은 처단하고 안인이는 군사로서 활용하여 강릉을 정복하고 양양만 지킨다면 경무만 돌려도 형주 8구는 평정될 것입니다. 라고 진언합니다. 유표는 괴월의 계책을 채택하여 이들 도적의 수령을 모두 불러 숙청한 뒤 형주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유언은 베트남과 연관이 있는 교주로의 부임을 원했었으나 익주 지역에 천자의 기운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익주로 향합니다. 이 당시 익주는 전임자사였던 극검의 실정으로 인해 스스로 황건적임을 자칭하고 난리가 났던 상황을 가룡이라는 인물이 막 평정한 때였습니다. 유언은 이들 익주의 호족들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자신에게 반항하는 호족들을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표와 유언은 각자의 세력권에서 황제와 같은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조연의 삶일지라도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있고 삶이 있고 도전이 있고 성취가 있다는 것을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삼국지의 흐름과 조연, 유표와 유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